나는 왜 단군상을 세웠는가? 1985년의 일이다. 당시 연보현 전 서울시장이 사직공원 안에 있는 낡은 단군성전을 사직단과 함께 확장 개축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나는 그 발표를 접하고 88 서울올림픽 대회를 준비하며 한국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 민족의 구심점 부재로 인한 사회분열적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발표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단군성전 건립 결사반대 운동이 벌어졌다. 서울 시민이 낸 세금으로 특정 종교가 섬기는 인물의 성전을 건립하는 것은 부당하며 우상숭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철야기도회와 연합예배, 반대 서명운동, 거리시위 등이 연일 계속되었다. 그 결과 당시 여론조사에서 67%의 국민이 단군성전 건립을 찬성했음에도 서울시는 결국 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고 말았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한 상황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정말로 이 나라의 정체성과 민족의 구심점이 사라져버렸구나. 민족의 뿌리인 단군을 기리자는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우상숭배라며 결사반대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어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위란 말인가?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정신의 식민 상태다. 8.15 광복 이후 40년이 지났건만 우리 민족의 힘에 의한 광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식민지의 국민이 되고 말았구나. 해방 전에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해방 후에는 서양 정신에 의한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민족의 뿌리와 정신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다는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았다. 또한 국민 개개인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는 것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겠다는 생각이 뼈저리게 들었다. 교과서에도 엄연히 단군은 국조이고 홍익인간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쓰여 있지만 홍익인간 정신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도 없고 올바르게 아는 국민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에게 단군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교과서 속의 인물, 심지어 실존하지 않았던 신화 속 인물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나 제도 교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 스스로가 민족의 정신을 알리고 배우는 일종의 교육이병운동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한 고민 끝에 민족정신 광복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홍익문화운동을 주창했고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함께 홍익문화운동연합을 설립했다. 자기 긍지와 존엄을 상실한 나라. 통일기원 국조단군상 건립운동이 불붙었던 1999년 초는 IMF로 나라 전체의 정신적인 상실감이 팽배했고 북한의 기아 상황도 심각해서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앞두고 이 민족 전체가 좌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감마저 감돌 때였다. 나는 지역과 사상과 체제와 종교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서로를 도와주고자 하는 큰 사랑의 정신이 살아나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되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총체적인 부실국가, 원칙을 우습게 아는 부실국민이라는 자괴감과 절망감, 피해의식을 딛고 스스로에 대한 긍지와 존엄을 회복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무엇으로 이 민족의 가슴에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단군과 그의 홍익인간 정신이 현재의 민족 문제와 사회 문제를 치유할 정신적 구심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이러한 생각에서 통일기원 국조단군상 건립운동을 발의했고 홍익문화운동연합의 회원들과 함께 전국의 공원과 학교에 369기의 단군상을 기증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오해와 비난도 받았다. 많은 국민들이 단군이 국조인 것을 가슴으로는 느끼지만 실제로 단군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대개 배우지 못한 사람이거나 노인들, 무속인 등 현 사회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소외된 이들이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신앙적이고 기복적인 차원에서 단군을 모셔왔다. 반면에 사회의 기득권층이나 지식인들은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공부하다 보니 우리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단군을 얘기하면 국수주의나 민족주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러한 사회 풍조에서 내가 단군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단군상을 세운다면 시대착오적인 국수주의자로 오해받을 뿐만 아니라 종교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단월드가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하면서 종교성 시비 등의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바 아니었다. 개인적으로나 단월드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군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100번 유익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타협하기에는 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양심의 소리가, 그리고 나의 역사의식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단월들을 설립한 목적은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였고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의 철학은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이고 사회에 대한 약속이고 민족에 대한 약속이며 더 크게는 인류와 하늘에 대한 약속이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해도 민족정신 광복운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지금도 국조단군이 한민족의 건국이념으로 제시한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이 개인과 민족과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정신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 정신을 종교나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심신수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한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알기를 바란다.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알려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한 종교에만 국한된 정신이나 철학은 모두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의 인류 역사가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는가? 홍익인간 정신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교육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의 현대적인 의미는 인간사랑과 지구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 종교와 종교 간의 분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거리감,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인간사랑, 지구사랑 네 단어로 모아진다. 나는 이러한 정신을 약 4300여 년 전에 4대 성인이 나오기 2000여 년 전에 이 민족의 시조단군이 우리 민족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에 큰 기쁨과 긍지를 느낀다. 통일기원 국조단군상을 건립하고자 하는 이러한 뜻을 밝히자 많은 분들이 학교 교정과 공원, 자신의 사유지를 민족정신 교육의 장으로 선뜻 내주었고 그 자리에 단군상이 세워지게 되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국에 369기의 단군상이 세워졌다. 하루 평균 2기가 세워진 셈이다. 우리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교에 단군상을 세우는 일은 돈이나 홍익문화운동연합 회원들의 열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자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통일기원 국조단군상 건립은 많은 교육자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민족정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공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론조사에서도 82.7%의 국민이 초중고교의 단군상 건립이 역사의식과 민족의식 고취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단군 할아버지는 7천만 동포의 가슴속에 오랜 정서로 살아계시는 것이다. 단군은 한민족의 피와 혼의 상징이다. 369기의 단군상 중 지금까지 63기의 단군상이 훼손되었다. 초등학교 교정에 서있던 단군상이 한밤중에 전기톱으로 목이 잘리고 불에 그슬리고 붉은 페인트칠을 당했다. 나는 미국에서 훼손 소식을 들었다. 1985년 일부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단군성전 건립이 무산될 때 느꼈던 충격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마음이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건만 그 세월도 결국 아무것도 바꾸어 놓지 못했다는 절망감까지 들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서 6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단군은 어느 한 종단의 신앙이 아니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이고 건국의 상징이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훼손 사건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일본인들이 무력과 동양평화라는 궤변으로 한민족을 영원히 식민지화하려 했지만 국민들의 가슴 속에 배달민족, 한민족이라는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했고 마침내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았다. 아무리 단군이 신화 속 인물이고 곰의 아들이라며 단군에 대한 민족적인 정서를 없애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화장을 해서 노란 피부를 하얗게 바꾸어도 혈관 속에 흐르는 피까지 바꾸어 놓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단군은 우리 한민족의 피의 상징이자 혼의 상징이다. 외래의 정신과 문화, 사상은 흘러가는 것이고 유행이나 시대에 따라 갈아입는 옷이다. 그에 비하면 단군은 한민족의 실체이자 몸에 해당한다. 옷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우리 몸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과 국조단군은 우리의 뿌리다. 단군의 실존 자체를 의심하게 하고 파괴하는 일은 옷을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행위와 같다. 단군을 부정하고 단군상에 톱질을 하고 망치질을 한 일부 종교인들의 행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까지 생각나게 한다.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곤 했던 만주벌판 용정시의 일송정이 단순한 소나무가 아니라 조선 정신의 상징임을 간파한 일제는 나무 밑동을 파헤치고 뿌리에 후춧가루와 고춧가루를 뿌려서 죽게 만들었다. 지금은 죽고 없는 일송정이 아직도 우리의 가슴속에 선구자 노래와 함께 살아있는 것처럼 국조단군도 한민족의 마음속에 기리기리 빛나며 살아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간 사대주의 사상과 외세의 침략 속에 억눌린 한이 한민족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민족의 크나큰 힘이다.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수많은 종교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고 신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선택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다. 제멋대로 분석하고 비판할 대상도 아니다. 어떤 종교를 갖든 우리가 한국인이며 민족의 뿌리가 단군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조선과 단군은 이미 학계에서도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자.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친부라고 확신하는가? DNA 검사는 해보았는가? 당신의 할아버지가 박씨인 것이 확실한가? 혹시 김씨는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자신의 뿌리에 대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고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단군은 신화 속 인물일 뿐이므로 현실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논리는 우리 민족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민족의 뿌리를 의심하게 하고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정신적인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정신을 파괴하고 정체성과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 논리다. 그 질문 자체가 폭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민족의 정신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기독교인들이 단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논하는 것은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을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외래 종교가 들어와 그곳에 원래부터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집이 당신 아버지가 물려준 집이 맞느냐고 묻는 격이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종교가 들어왔지만 단군이 진짜냐 가짜냐 혹은 종교적 대상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이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5000년 민족사에 비하면 120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 나라에 들어온 외래 종교로서 민족의 너른 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만큼 꽃을 피웠으면 민족사 앞에 겸허해질 줄 알아야 성숙한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단군의 실존 여부를 문제 삼을 때 누군가 이런 식으로 반박한다고 생각해보자. 예수님은 진짜인가? 성모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몰상식하고 무례한 행위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들의 정서와 감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자신의 신앙이나 신념을 이유로 민족의 뿌리를 부정하는 패덕과 폐륜을 범해서는 안 된다. 단군상 파괴를 주도했던 몇 명의 목사가 법에 의해 구속되었다. 1999년 개천절날 홍익문화운동연합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기원하기 위함이었던 원래의 단군상 건립 취지에 따라 그리고 더 이상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단군상 훼손과 관련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국조단군 바로 세우기,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후로도 단군상 훼손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는 2000년 8월 광복절 즈음에 모든 국민이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때문에 분노하고 있을 때 또다시 하룻밤 새 사기에 단군상 목이 잘려나갔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뿌리와 우리에게 세계를 품을 위대한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세운 단군상이다. 그런데 이런 단군상을 망치와 톱으로 뭉개고 베는 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또한 이런 흉측한 폐륜을 보고도 분개치 않는 자가 있다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팔짱을 끼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과연 단군의 자손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땅의 종교란 미명 아래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집단이 출현하는 사태를 심히 우려한다. 민족의 뿌리에 테러를 가하는 자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일기원 국조단군상은 민족정신 광복을 위해 세운 것이다. 나는 민족정신의 상징인 단군이 신앙의 대상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군을 종교화하려는 시도를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종교성 시비를 걸어 단군상 기증운동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조의 목을 치는 파렴치한 자들이여, 하루빨리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민족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정부 당국은 단군상 훼손범을 찾아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국조의 목을 치는 끔찍한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0년 8월 홍익문화운동연합에서는 단군상 건립과 훼손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이 갈등의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려하여 단군상을 더 이상 건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그 약속을 지켜왔다. 다만 지금까지 훼손된 단군상은 원래대로 복원하고 있으며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여 앞으로도 훼손 사건이 발생한다면 복원 작업을 끝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 땅에는 국조의 목을 치는 패륜 집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 꿈과 희망의 원천이 있음을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이 나라 방방곡곡에 국조단군상을 건립한 시민들이 있다. 또한 단군상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단군상을 함께 지켜준 민족 지도자, 종교 지도자, 언론인, 사학자들이 있다. 그리고 교정과 공헌과 사유지를 민족정신 교육의 장으로 선뜻 내어준 교육자와 학부모, 선량한 시민들이 있다. 나는 그들의 힘을 믿는다. 또한 민족정신의 상징이며 국민의 공유재산인 단군상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온 국민이 함께 힘써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앞으로도 민족의 뿌리와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면 뜻을 같이 하는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신명을 바쳐 일할 것이다. 그러나 홍익인간 정신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단군을 민족의 구심점으로 세우는 작업은 시민단체가 혼자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일이다.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주기를 바라며 정부의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건의하는 바다. 첫째,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제대로 실천했다면 지금과 같은 교육의 파탄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교육부는 학계가 인정하는 단군의 역사성을 학교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제대로 교육해주기 바란다. 둘째, 개천절은 민족 최대의 경축일이다. 따라서 개천절이 전 국민의 축제,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과 해외 동포까지 참여하는 한민족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자리매김해주기 바란다. 또한 개천절 기념 행사에는 반드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그 위상을 높여주기 바란다. 셋째, 민간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남북의 평화통일과 민족정신 회복, 그리고 인류 평화를 위해 국조단군 기념관 건립을 제안한다. 왜 국조단군 기념관을 건립해야 하는가? 단군의 정신이 경쟁과 대립을 넘어 우리 민족과 인류를 평화와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정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이나 방황해왔다. 이제는 그 방황을 끝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종교와 사상을 충분히 실험했다. 그 실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평화인가? 조화인가? 번영인가? 아니다. 우리는 사기죄로 구속되는 사람의 비율이 세계 1위인 나라,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민이라도 가야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는 나라, 질서와 기본을 지키자는 상식이 아직도 온 국민의 구호인 나라, 국민의 80%가 입버릇처럼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어떤 정신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교회를 더 세워야 하는가? 절을 더 세워야 하는가? 그동안 소수가 외롭게 주장해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실험해보지 않은 우리의 정신, 2000년 동안 외면당해왔던 민족의 정신을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민족의 홍익철학으로 새롭게 태어나자는 대대적인 국민운동의 큰 상징으로서 단군기념관을 건립하자는 것이다. 단군기념관을 건립하려는 시도가 앞서 말한 1985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해방 이후 때로는 민간 중심으로, 때로는 국가 주도로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일부 기독교인들의 격렬한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경남 밀양에 단군기념관을 세우려던 정부 계획이 기독교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1963년 봄 서울 남산에 단군 동상을 건립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정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지만 이 역시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도 몇몇 문학의 인사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서울 삼천공원에 개천전이라는 이름으로 단군사당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서울시가 삼천공원 안에 부지까지 확정했지만 이 또한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좌절된 단군기념관 건립 시도를 떠올리면 통분이 일어날 뿐이다. 일부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의 정신을 외면하고 업신여길 것인가? 경쟁과 지배의 논리를 벗어나 화합과 조화, 평화를 선택하는 깨달음과 지혜를 위하여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단군기념관 건립을 제안하는 바다. 정부가 앞장서 주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안되면 이 뜻에 동참하는 민간단체와 시민들의 힘으로라도 반드시 단군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 그것도 안되면 나는 나와 홍익문화운동연합 회원들의 힘으로라도 꼭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기운 좋은 새 땅에 단군기념관을 조성할 수도 있고 제 역할을 상실한 독립기념관을 민족기념관으로 개칭하고 그곳에 단군기념관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뜻과 의지를 모으면 더 훌륭하고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다. 많은 분들이 국조단군기념관 건립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의 저서 한국인에게 고함 중에서